학우 여러분, 그리고 대학 구성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학년도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 총학생회 선거후보자 정책공청회 사회를 맡은 공동기자단 신은영입니다. 우선 자리해 주신 각 후보자분들, 학우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정책공청회는 2024학년도 총학생회계 선거가 정책 중심의 선거가 되도록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 총학생회 선거시행대칙 제24조에 의해 진행되는 정책반론회장입니다. 학생 자치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선거에 아주 중요한 제반상황이기도 한데요. 각 선거운동 본부의 후보자분들은 학생사회의 필요와 바람을 진중하게 받아들여 주시고 이에 따라 성실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청회 순서는 사전에 공지드린 대로 소견 발표, 기조연설, 공동기자단과의 질의응답, 후보자 간의 질의응답, 재학생과의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하며 발언 시간은 각 2분으로 규제됩니다. 지금부터 2024학년도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 총학생회 선거후보자 정책공청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호 1번 윤슬 선거운동본부의 소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견 발언 시간은 3분입니다. 윤슬 선거운동본부 측은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제35대 총학생회 기호 1번 윤슬 정박범수 부후보 박재원입니다. 윤슬이란 햇빛이나 달빛의 빛이여 반짝이는 잔 물결이란 뜻으로 윤슬처럼 빛나는 학우 여러분들의 청춘을 빛내드리는 이제 총학생회가 되자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저희 윤슬이 제35대 총학생회가 된다면 학생들의 의견이 학교의 기준이 되는 그런 학교를 만들자라는 슬로건으로 당신의 청춘을 위해 윤슬이라는 슬로건을 만들었는데요. 저희는 총 14가지의 공약사항을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은 총장선거 학생 비율 확대, 두 번째로는 타대학 학생 교육 프로그램 확대, 세 번째로는 제휴업체 다양화, 예비군 차량 지원, 여성용품 자판기 설치, 그리고 총학주간 낭만행사, 교내 안전취약금 점검, 소통의장 마련 및 확대, 체험물품 대여 시스템, 총학과 함께하는 봉사활동, 학생들이 원하는 활동 설문조사 시행, 학과 연합체육대회, 건의함 온라인 확대, 기숙사 24시간 제도 일주일 연장을 이제 공약사항으로 내세웠는데요. 여기에 있는 모든 공약들이 이미 학교 측과 이미 협의도 어느 정도 된 상태고, 이제 제휴업체 같은 경우에도 이제 다른 업체들과 어느 정도 협의가 된 상태라서 학우 여러분들께서 이제 신뢰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세한 부분은 저희 윤슬 총학생회 인스타그램이나 포스터 전단지 확인하시면 더 이제 자세한 사항을 알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윤슬 기호 1번 박범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호 2번 동행선거운동본부의 소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견 발언 시간은 3분입니다. 동행선거운동본부 측은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천 학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호 2번 동행의 정후보 유승환입니다. 전국적으로 총학생에 대한 관심, 곧 신뢰도가 떨어진 상황을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다짐하고 여러분의 한 사람으로서 총학생회장 후보로 나섰습니다. 저는 함께 발맞춰 걷는 총학생회를 만들겠습니다. 총학생회는 여러분과 함께 움직이며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반영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소통하며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는 총학생회를 만들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여러분의 목소리가 총학생회의 방향과 정책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투명성을 높이겠습니다. 예산 사용 내역, 회의록 등을 공개해 총학생회의 신뢰도를 회복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학우 여러분과 함께 발을 맞추며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는 총학생회를 만들겠습니다. 기호 2번 동행에 힘을 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이어서 기조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슬 선거운동본부 측은 기조연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설 발언 시간은 3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윤슬입니다. 현재 저희 공약사항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총장 선거 학생 비율 확대라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2023년 10월 17일에 이루어졌던 전남 지역 국정감사에서 지적이 나온 상태입니다. 종합이 되고 나면 이제 광주 캠퍼스와 같이 총장 선거 추진위원회가 생기는데 이제 현재 저희 학생 비율이 1.7%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총장 선거 추진위원회가 생긴다면은 10%까지 올릴 생각이고요. 총장의 역할이 이제 학생을 지휘하는 담당이다 보니까 이제 교수 및 교수 직원 관리의 총책을 죄송합니다. 총책을 맡고 있다 보니 학생들을 지휘 담당하는 지휘관이기 때문에 저희의 이제 관심이 더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타대학 학생 교육 프로그램 확대입니다. 교육, 문화, 예체능 등 다양한 학생 교육 프로그램 확대를 할 것이고 인근에 위치한 순천대로 시작하여 전라남도 권역에 있는 대학까지 확장시킬 계획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제휴업체 다양화입니다. 총합체랑 현재 아까 이제 트루칼 메가박스 등 다양한 이제 제휴업체가 있는데 그걸 현재 유지하면서 그 업체 다양화를 시키면 확대시킬 예정입니다. 네 번째로는 예비군 차량 지원이 있습니다. 현재 그 예비군 차량 지원이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따로 학생들과 다 같이 이제 이동할 수 있는 버스를 죄송합니다. 그 버스를 이제 대여해서 다 같이 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여성용 발언 시간 1분 남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섯 번째로는 여성용품 자판기 설치 있습니다. 현재 여성 학우분들이 이제 불편한 점을 겪고 있기 때문에 여성용품 자판기를 설치해서 편의성을 더해줄 생각입니다. 여섯 번째로는 총학주간 낭만 행사를 할 생각입니다. 현재 그 춤추는 낭만 행사라고 해서 그 각 학우들과 이제 같이 참여율을 높여서 할 행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로는 교내 안전 취약 배구 및 점검 상시 수립입니다. 현재 전남대 포털 사이트에 바로고침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대다수 학생들이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이를 알리려고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여덟 번째로는 소통의 장 마련 및 확대입니다. 소통 부스를 운영하여서 이제 학생들과 그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는 체육 물품 대여 시스템인데 이거는 현재 유지를 하려고. 발언 시간 종료되었습니다. 후보자분들은 발언 마무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동행선거운동본부 측은 기조연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설 발언 시간은 3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기호 2번 동행으로 여러분과 함께 여정을 나누게 된 부후보 이수아입니다. 이 소중한 순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 모여 다양한 꿈과 열정을 안고 학교라는 작은 세계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작은 세계에서 우리가 함께 나아가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하는 동행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큰 의미를 갖는지 생각해 봅시다. 저희 동행은 더 나은 내일을 향한 여정에서 함께 걷는 동료로서 같이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작은 공동체에서 각자의 색깔과 역할을 존중하면서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풍요로운 학교 생활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저는 이를 총학생회에 가야 할 방향으로 설정했습니다. 단순히 같이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그것을 반영해 학우 여러분과 함께 발맞춰 가고자 합니다. 총학생회와 여러분의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건의를 적극적으로 듣고 그것을 총학생회의 활동에 반영하겠습니다. 여러분과의 소통을 통해 총학생회를 여러분이 진정으로 소개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총학생회를 보다 투명하게 운영하겠습니다. 모든 활동과 결정 과정은 여러분께 공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총학생회의 결정에 반영하겠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저희 동행은 19가지의 공약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시험기간 교내 교육시설과 휴게시설 운영시간을 확대하겠습니다. 학생
학생 교직원 식당과 새마을강 식당의 식단을 다양화하겠습니다. 명절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교내를 경유하는 시내버스를 늘리겠습니다.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을 지원하겠습니다. 부동산 제휴를 통해 계약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중개수수료를 줄이겠습니다. 총학생회 홈페이지를 개설해 온라인 게시판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발언 시간 1분 남았습니다. SNS를 통해 월별 사업을 예고하고 또 보고하겠습니다. 총장, 부총장, 각 자치기구 대표자, 지역 정치인 등과 여러분이 볼 수 있도록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동아리와 연계해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봉사시간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내 편의시설과 문화시설을 개선하고 다양한 분야의 토크 콘서트와 특강을 확대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와이파이 문제에 대해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겠습니다. 화장실 입구 가림막 설치와 더불어 불법 카메라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외부 차량 불법 주차와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문화를 개선하겠습니다. 축제 및 체육대회 등 사안별 특별기구 TF를 구성하겠습니다. 하고 여러분과 발맞춰 걷겠습니다. 기호 2번 동행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공동기자단 개별 질문 시간입니다. 공동기자단은 전대신문과 전대방송 기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간 관계상 질문하시는 기자분들께서는 소속은 생략하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 시선 기준 우측부터 김민진, 김효은 전대신문 소속 기자입니다. 질문은 사전에 후보자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모두 합의된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2분입니다. 먼저 두 선거운동본부 측에 공통질문 드리겠습니다. 소통회장 마련 및 확대 공약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윤슬 선거운동본부 측부터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윤슬 선거운동본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일단 소통회장 마련 및 확대라는 의미가 현재 하고 있는 소통회장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분야로 뭔가 좀 더 확대시키려는 의도를 담고 있는데요. 일단은 현재 하고 있는 학회장 간담회, 부총장님과 또는 총장님 초청 간담회, 단과대별 학회장 간담회, 신입생 활용회, 졸업생 초청 세미나 등 지금도 굉장히 다양한 그런 소통회장이 마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제가 느낀 바로는 총학생회랑 학생들 간의 그런 뭔가 거리가 아직은 좀 멀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요. 일단은 두 가지를 생각을 했는데 첫 번째로 저희 공약사항 중에 한 가지처럼 건의함을 온라인으로 확대해서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 이제 학생들과 원활하게 소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소통 부스를 운영하는 건데요. 매 학기마다 1분 남았습니다. 매 학기마다 1회씩 이제 소통 부스를 운영할 건데 총학생회 측에서 소통 부스를 열기 일주일 전에 학생들에게 의견을 받고 아니면 현장에서 학생들에게 추가적인 의견을 받는 식으로 해서 네이버 폼을 통해 얻거나 아니면 당연히 학생들에게 직접 의견을 얻는 방법으로 청년마루 2층이나 또는 학교에 있는 학술 회의실 등을 대여를 해서 총학생회와 학생들이 직접 대면을 하면서 이제 직접적으로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총학생회랑 학생 사이의 그런 거리를 좁혀보려고 노력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동행선거운동본부 측에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진행되던 간담회를 보면 보통 대표자들에 한해서 흔히 말하는 밀실 내에서 진행이 되거나 외부에 결과가 통보되는 형식이었습니다. 저희는 이런 것에서 벗어나서 저희 공약 중에 총장 및 부총장 정기 간담회, 단과대학 및 학과부 대표자 간담회, 지역 정치인 간담회가 있는데 이 세 가지 모두 총학생회 그리고 해당하는 총장이나 부총장, 학과 대표자를 포함해 모두가 부를 수 있는 야외나 공개된 장소에서 직접 진행을 해서 학생들이 그 자리에서 직접 질문하고 답을 들을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공동기자단 질문은 각 선거운동본부 번갈아 가며 질문 드리겠습니다. 윤슬 선거운동본부 측부터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성용품 자판기 설치 공약에 대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에 설치되어 2018년도까지는 운영이 잘 되었지만 총 여학생회의 부재로 인해 여성용품 자판기가 올해 3월 철거되었습니다.
여성용품 자판기 운영은 총여학생회장이 담당하는 것인데 만약 총여학생회가 구성되지 않는다면 여성용품 자판기 운영을 어떻게 할 예정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전남대 그 여성용품 자판기가 원래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총학생회 측에서 이제 관리 미흡으로 이제 다시 철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이제 기사를 봤을 때 다시 그걸 재설치를 해달라는 그런 목소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일단은 총 여학생회가 구성이 되지 않더라도 저희는 총학생회를 꾸리는 데 있어서 이제 여성 부장 또는 여성 부장님들의 이제 힘을 받아 이걸 관리를 할 생각이고요. 현재 이제 계획되고 있는 거는 일단 생리대 자판기가 일단 여성용품 자판기가 대당 27만 원으로 총 3대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첫 번째로 이제 공대, 문사대, 수대 주요 건물마다 1층에 이제 설치를 할 계획이고요. 그렇게 될 경우에 여성용품이 약 200개당 5만 발언 원, 시간 1분 남았습니다. 약 5만 원 정도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총학생회에 비해서도 그렇게 큰 부담 없이 여성 학우 여러분들의 이런 좀 필요한 부분을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딱히 어려움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충분히 실현 가능한 공약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질문 이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추가 질문 없으시면 다음 공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동행선거운동본부 측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험기간, 교내 교육시설 및 휴게시설 운영시간 확대 공약에 대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학관 문화사회과학대학 수산해양대학에서는 시험기간 24시간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경마루는 일상 22시까지, 시험기간에는 24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 대학 본부 측에서는 냉, 난방비, 전기세 등으로 상시 개방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비용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하실 예정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비용 부분은 총학생회 차원에서 부담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인 것 같고요. 다만 명리의 목적이 아닌 시설이기에 복지 측면에서 접근하면 될 것 같습니다. 수요 조사를 통해서 높은 수요가 나오면 충분히 요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지난해 도서관이 개방 시간이 연장되었던 것으로 미루어 보면 저희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가 질문 이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추가 질문 없으시면 다음 공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윤슬선거운동본부 측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숙사 24시간 제도 일주일 연장 공약에 대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숙사에서는 시험기간 2주 전부터 24시간 제도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시험기간 이후에도 24시간 제도 운영을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제 1시부터 5시까지는 기숙사 들어가는 데 있어서 벌점 제도가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 주변에도 그렇고 많은 학우분들 의견을 들어본 결과 단순한 그 시험 기간뿐만 아니라 그 다음 주에도 시험을 보는 그런 학우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기숙사 행정실의 팀장님을 찾아뵌 결과 팀장님께서는 기숙사의 모든 인원들을 그 1시부터 5시까지 벌점 제도를 없애는 것에 대해서 일주일 연장은 불가능하다 하셨고요. 대신에 시험 기간 그 다음 주에 이제 시험을 보는 학생들이나 아니면 시험을 좀 미뤄서 보는 학우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할 경우 1시부터 5시까지 그 벌점 제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유하게 이렇게 풀어나가는 방식으로 해서 그 팀장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추가 질문 이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험이 끝난 학우들이 24시간 제도 일주일 연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는데 이를 방지할 방법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그걸 통해서 이제 어떤 대책이 있냐면
통해서 어떤 대책을 마련했냐면요. 일단은 시험 기간이 아닌 그 시험 기간 그 일주일 넘어서 아니면 2주 넘어서 있는 그 학생들에 한해서만 이제 기숙사 측에서 가능하게끔 이제 만들어주겠다고 하셔가지고 이게 만약에 모든 인원들이 1시부터 5시까지 벌점제도가 사라지게 된다면 그때는 이제 뭔가 이게 악용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시험 기간, 그 시험이 미뤄진 그 학생들에 한해서만 이 공약이 시험이 되게 한다면 그때 그 학생들도 이거를 악용하지 않고 딱 시험 공부하는 데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만든 공약입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통행선거운동본부 측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내 시내버스 경유 노선 확대 공약에 대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학교에 들어오는 시내버스는 666-1번과 6번 버스가 있습니다. 여수시 교통과에서는 이미 많은 적자를 봤기 때문에 더 많은 시내버스가 학교에 들어오는 것이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교내 시내버스 경유 노선 확대에 대한 예산은 학교 측의 예산으로 적자를 해결하실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산이나 행정적인 문제는 지금 지자체를 통해서 좀 더 세밀한 조율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일단 지금 들어오고 있는 노선들이 이용률이 기대 이하입니다. 6번 버스는 제가 알아보니까 하루 평균 재학생이 10명 남짓 이용한다고 하고요. 그래서 수요가 많은 버스를 여서동이나 웅천이나 한동 같은 도심권으로 77번, 80번, 81번 이 버스를 시범 운행이라도 먼저 해서 이용률을 확인하고 기존 버스 노선과 교체하는 방법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추가 질문 이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추가 질문 없으시면 다음 공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윤슬선거운동본부 측 질문 드리겠습니다. 타 대학 동아리 교류 프로그램 기획 공약에 대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대학들은 총 동아리 연합회나 학생 본부에서 주관해 운영하는 방식으로 타 대학 동아리 교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총 학생회에서 주관하실 예정인지 그리고 대학교 명단이 정해졌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학 명단 같은 경우에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순천대부터 시작해서 전남 지역에 있는 국립대로 차차 이제 확장시킬 계획이고요. 저희가 이제 첫 번째 공약 사항을 말씀드렸을 때는 타대학 동아리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제 그 공약 수정 기간 때 제가 사실 타대학 동아리 프로그램이 아니라 타대학 학생 교육 프로그램 확대로 이제 공약을 수정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는 현재 이제 물론 타대학과 이제 학점 교류도 그렇고 이미 하고 있는 거 있지만 교육이랑 문화, 예체능 총 3가지 방면으로 해서 좀 확장시킬 생각인데요. 교육 같은 경우에는 학술적 협력 및 공동연구가 가능한 합동 공모전을 개최를 하든 아니면 대학교 공모전 아니면 어떤 기관에서 열리는 공모전에 관련해서 2024년도에 열리는 공모전에 좀 타대학과 연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문화 측면에서는 대학 연합회를 만들거나 대학 학생 프로그램을 새롭게 발언 시간 1분 남았습니다. 네, 대학 학생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상호간의 캠퍼스 투어 아니면 뭐 합동 봉사활동을 통해서 어디 간다든지 아니면 동아리 초청 공연을 개최를 해서 좀 이렇게 친밀감, 좀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세 번째로 예체능 관련해서는 당장에 제가 지금 축구 풋살 동아리에 소속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항상 우리끼리만 축구를 했지 단 한 번도 타대학이나 같이 축구를 하거나 타대학과 이렇게 친선전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따라서 가까이 있는 대학부터 해서 예체능 쪽으로 뭐 축구나 농구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축구 대회를 열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 농구 대회를 열 수도 있고 해서 스포츠 교류를 통해 상호간의 유대감을 형성하려고 기획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질문 이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추가 질문 없으시면 다음 공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동행선거운동본부 측 질문 드리겠습니다. 명절 셔틀버스 운행 공약에 대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명절 셔틀버스로 인해 학우들의 불만사항이 다수 발생했습니다. 내년에도 진행이 된다면 올해와 어떤 차이점을 두고 진행할 계획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논란이 된 게 투표 결과가 잘 반영이 되지 않았고 특정 지역 세분화로 인해 결과가 분산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이게 노선적인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 따라서 저희는 권역별 그리고 인근 지역과 교통이 활발한 곳을 후보 지역으로 두도록 이제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문 이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추가 질문 없으시면 다음 공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윤슬선거운동본부 측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내 안전 취업구역 점검 공약에 대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고치미 사이트는 현재 전남대학교 포털에 들어가면 바로 나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접근성을 편하게 하실 예정인지 그리고 안전의 날 부스는 매 학기마다 여실 예정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바로고시민 사이트가 있는 건 저도 이번에 안 사실이거든요.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학생분들이 바로고시민 사이트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고 있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바로고시민 사이트에 대해서 학생들한테 알리는 건 물론이고 각 건물마다 QR코드나 아니면 총학생회 SNS 링크들을 만들어서 이런 안전관리 구역에 대한 그런 설문서를 받을 수 있게 다른 방면도 만든다면 대학부부 측에서 이제 바로고시민 사이트를 한 번에 이제 가는 방법도 있겠지만 저희 총학생회 측에 SNS 링크들이 QR코드 통해서 저희가 얻는다면 좀 더 이제 다양하고 좀 더 이제 많은 그런 학생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을 것 같다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된다면 학생들의 접근성도 어떻게 보면 더 편리할 거고 또 다양한 의견을 받게 된다면 어떻게 보면 학교의 그 안전 관련에 있어서는 더 개선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안전의 날이 발언 시간 1분 남았습니다. 안전의 날 같은 경우에는 4월 16일로 지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제가 총학생이 된다면 4월 16일 날 안전의 날 이제 부스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부스 같은 경우에는 세월호 노란 리본 만들기나 아니면 전남대학교 긴급 비상 호출벨 위치 퀴즈 부스 같은 거 운영을 해서 이렇게 원활하게 진행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질문 이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추가 질문 없으시면 다음 공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동행선거운동본부 측 질문 드리겠습니다. 건물별 화장실 가림막 설치 공약에 대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시설팀 측에서는 문화사회과학대학과 제2공학과는 출입문 설치를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12월 초부터는 교양관도 화장실 문을 설치할 예정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현재 시설팀에서 시행 중인 사업을 공약으로 내세우신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화장실 출입문 설치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좋은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화장실 제가 가림막을 한 이유는 출입문의 개념이 아니고 구조의 문제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화장실 이렇게 입구와 이제 화장실로 들어가는 게 기역자나 이렇게 꺾여 있는 구조로는 출입문이 없어도 사실 괜찮습니다. 근데 출입문을 설치하더라도 여기 여기 인문사회과학관 뒤 화장실만 보더라도 일자로 이렇게 돼 있는 구조라서 이런 구조에서는 출입문이 있어도 가림막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가지고 공약을 넣었습니다. 추가 질문 이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추가 질문 없으시면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후보자 간의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한 선거운동본부당 3가지의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 시간은 1분이며 발언 시간은 2분으로 규제하겠습니다. 만약 25분의 시간이 충당되지 않으면 추가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윤설선거운동본부 측에서는 동행선거운동본부 측에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내 프린터기는
현재도 이제 제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102 하나, 20이 하나, 도서관, 뭐 문사대, 뭐 수대 이렇게 건물들마다 각각 다양하게 많이 배치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있는 것도 제대로 관리가 안 되어 있고 종이도 맨날 걸리고 좀 이렇게 최근에는 아무런 데도 되지가 않고 있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프린터기를 새롭게 추가로 설치한다고 할 경우에는 프린터기가 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게 지금 약 한 대당 3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실 건지, 아니면 만약에 렌탈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금액을 예상하고 있고, 아니면 뭐 관리를 어떻게 하실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질문은 감사드리는데 죄송한데 저희가 공약 중에서 프린터기를 관련해가지고 공약으로 세운 게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저희가 혹시 어떤 것 때문에 프린터기를 여쭤보시면 다시 전화 될까요? 교내 프린터기 그 말고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 네네. 예,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학식 메뉴 다양화를 시켰는데요.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학식 메뉴 다양화가 될 경우에는 주방에 추가적으로 이제 근무해야 되는 이제 주방 근무자들도 더 추가로 보조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아니면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학식 메뉴 다양화가 실현이 되지 않고 있던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구체적이게 그 부분의 그분들의 급여 관련돼서, 아니면 뭐 학식 메뉴 다양화 관련해서 학교 본부와 어떻게 협의된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명확하게 된다 안 된다 협의된 거는 일단 없고요. 근데 일단은 공통적으로 공감하는 거는 메뉴가 다양화되어야 한다라는 거는 학교 측에서도 공감하고 있지만, 지금 당장은 현실적으로 예산 문제를 가장 문제로 삼고 있습니다. 일단 교직원 식당을 보면, 학생 교직원 식당을 보면 100반만 운영하고 있고 여기에 맞게 인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메뉴를 늘릴 경우에는 더 많은 인력이 충원이 돼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잠시 어차피 이미 적자를 감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메뉴를 늘리면은 분명히 학생 수요도 늘어날 것이고 그만큼 예산에 있어서 투입할 수 있는 추가 비용이 저는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외에도 학생 식당 메뉴를 다양화하는 것 외에도 생활관 같은 경우에는 주별 혹은 월별 특별 식단을 학생 수요에 맞게끔 반영하도록 요구를 하고자 합니다.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추가 질문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동행선거운동본부 측에서는 윤슬선거운동본부 측에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 기조연설대 부님께서 지금 총장 선거 학생 비율 확대 공약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기조연설 때 총 학생 투표 반영 비율이 1.7%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확인해봤는데 2020년 9월 21일 광주 드림 신문사에 따르면 직전 바로 총장 선거 때인데 학생 투표 비율이 반영 비율이 0.2%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저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지만 이걸 올리고 정확히 어느 정도를 목표를 하고 계신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0.2%에서 얼마나 늘어나는지, 그리고 또 비율을 늘리기 위해서 계획된 활동들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바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0년에 보셨던 기사라고 하셨나요? 네, 제가 봤던 기사는 한 달 전에 봤던 기사인데요. 한 달 전에는 현 1.7%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총학이 되고 나면은 광주 캠퍼스랑 여수 캠퍼스랑 총장 선거 추진위원회가 생깁니다. 그래서 따라서 광주에 있는 총학생회랑 여수 총학생회랑 같이 연합을 해서 같이 올리려고 계획을 짜고 있고요. 네, 학생들의 투표율이 높아지게 되는 것 자체가 저희 총장님의 역할이 이제 학생, 대학 교수 및 직원 관리 총책임을 맡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투표율이 당연스럽게 높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전남 지역에 있는 모 대학 같은 경우에는 약 10%까지 올린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도 그 부분까지 최대한 끌어올리고 가능하다면 더 끌어올릴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추가 질문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윤슬선거운동본부 측에서는 동행선거운동본부 측에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라운지를 활용한 토크 콘서트나 이런 소통의 장 마련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당장에도 사실상 그런 소통의 장이 여러 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도 전남대 스토어에서 이렇게 연락 온 거 보면 학생들이 그렇게 소통의 장 참여할 수 있는 것 굉장히 다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에 저는 이제 전 학회장 출신으로서 학생들의 참여도가 너무 낮다는 그런 얘기가 많이 들려오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과 인원들 중에서 최대한 좀 충족을 시켜줬으면 좋겠다 이런 연락을 많이 받은 상태인데 혹시 참여도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여도에 대한 부분도 사실 많이 고민을 했는데 참여도가 낮은 이유를 제가 생각했을 때는 특정 분야에 치우친 특강이 주로 저는 구성되어 있다고 봅니다. 아무래도 저희 지금 여수 캠퍼스에서 진행되는 특강을 보면 대부분 주체가 수산해양대학이거나 공학대학 순으로 저는 이어지는 걸로 확인을 했는데 이보다 저는 먼저 한정된 분야에 치중되어 있는 특강을 다양한 분야로 확장해서 인문학, 사회학 등 다양한 분야의 인물이 연사로 나오게 된다면 저는 충분히 참여율도 같이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광주 캠퍼스에 비해서 광주 캠퍼스에 비해서 한정된 분야에 치중된 특강을 다양한 분야로 확장하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추가 질문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동행선거운동본부 측에서는 윤슬선거운동본부 측에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네, 질문하겠습니다. 총학 주간 낭만 행사 공약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해했을 때 예산이나 규모 면에서 기존 청경대동제와 비슷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상 청경대동제를 여러 번 개최하는 것과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필요한 예산이나 소음으로 발생하는 민원 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저희 총학주간 낭만 행사는 이제 동행선거운동본부에서는 어떻게 보면 청경대동제처럼 큰 그런 행사를 생각하고 계시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첫 번째로 춘추 낭만 행사라고 해서 그렇게 뭐 누굴 초청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단순 학생들끼리 학생들과 총학생회끼리 이렇게 좀 저희 안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계획하고 있는 거거든요. 단순하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돗자리를 대여하고 앰프를 각 네 방면마다 이렇게 깐 다음에 재즈 음악을 틀어놓고 다 같이 그렇게 노래 들으면서 다 같이 총학생회에서 만드는 그런 부스에서 판매하는 음식들을 구매하고 이렇게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굳이 그렇게 크게 청경대동제라는 누군가를 초청하고 MC가 있고 이렇게 해서 뭔가 크게 한다기보다는 작은 행사를 여러 번 갖는 것 자체가 학생들에게는 뭔가 좀 더 저희가 내세우고 있는 이 청춘을 빛내드리겠다고 하신 청춘을 빛내드리고자 하는 이 취지가 발언 더 맞지 시간 1분 않나 남았습니다. 싶습니다. 네, 지금 여기서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추가 질문 없으시면 다음 공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윤슬선거운동본부 측에서는 동행선거운동본부 측에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네, 셔틀버스 운영한다고 하셨는데요. 제가 대학공치랑 얘기를 해본 결과 매년마다 버스 대절비가 1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버스 대절에서 셔틀버스를 운행할 경우에 한 대당 약 8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차이가 들어가는 걸로 견적이 뽑아보니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몇 대를 정도 운영하실지 아니면 지금 당장에 대학 쪽에서 이제 말씀하시는 버스 대절비 같은 경우에는 총 100만 원인데 한 대만 운영하실 건지 아니면 총 몇 대 정도를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버스를 무료로 이용을 하게끔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정말 불가능한 이야기고요. 저도 서울까지 대절을 하면 8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학생들이 기존에 자기가 가는 노선이나 도착지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가격을 걷는데 지금 현행으로 운영되고 있는 기차나 시외버스 등을 이용할 때보다는 저렴하게 해서 경제적 비용을 조금이라도 낮추고자 하고요. 그렇게 해서 80만원, 100만원 중에서 다만 70만원, 80만원이라도 저희가 학생들에게 요구를 걷는다면 이 차액 부분에 있어서 총학생회비로 부담하는 것은 크게 어려운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추가 질문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동행선거운동본부 측에서는 윤수선거운동본부 측에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네, 질문하겠습니다. 학생들이 원하는 활동 설문조사 시행 공약에 대해 질문을 드리려 합니다. 설문조사의 경우 참여율과 회수율이 저조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설문조사 외에 다른 방법도 생각하고 계시는지, 또 소수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수렴할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학생들이 원하는 활동 설문조사를 시행하는 건데 학생들이 원하는 게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참여율 자체도 낮을 거라 생각은 안 하고요. 참여율이 낮게 된다면 그 소수의 의견조차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원하는 활동 설문조사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폼을 통해서 만들거나 아니면 지금 현재 있는 윤술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링크들을 만들어서 그쪽에서 또 추가적으로 받을 생각이고요. 아니면 각 건물마다 1층에 이런 걸 좀 배치를 해서 추가적으로 다양한 최대한 많은 학생들에게 의견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추가 질문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후보자 간의 질의응답 시간이 남아 추가 질문 기회 드리겠습니다. 윤문술 선거운동본부 측부터 동행선거운동부 측에게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교내 차량이나 개인용 이동장치에 대해서 점검하고 단속한다고 하셨는데요. 어떤 부분을 점검하고 어떤 부분을 어떻게 단속하신다는 건지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그 부분 명확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먼저 말씀드리면 점검 및 단속이라고 제가 써놨지만 단속은 저희가 사법권이 직접적으로 없기 때문에 직접 단속을 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고요. 대신 시청이나 그 담당 부서와 연계해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내버스가 여기 교내를 경유하면서 후문이 야간까지 개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테니스장은 일부 경우에는 외부인에게도 이용이 가능하게끔 열려 있어서 주말에 외부 차량 주정차 때문에 기숙사 가는 그 길이 위험하다는 뉴스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불법 주정차와 그다음에 외부인 불법 주정차와 그다음에 또 하나 요즘 떠오르는 게 이제 개인형 이동장치를 많이 이용하면서 지금 저 기숙사 생활관까지 가는 길도 원래는 이용을 하면 안 되는 구간인데 학생들이 야간에 이용하는 경우도 빈번하고요. 그래서 이를 좀 안전을 의식을 좀 높일 수 있는 홍보나 활동을 많이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또 PM 업체랑 발언 시간 1분 남았습니다. PM 업체랑 협의를 통해서 정확히 주정차 구역을 확립하고 이에 따른 처벌 페널티라고 하죠. 페널티를 어떻게 부여를 할지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추가 질문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동행선거운동본부 측에서는 윤수선거운동본부 측에게 질문 부탁드립니다. 그 학과 연합 체육대회 공약하고 타대학 학생 교류 프로그램 확대를 보면 전체적으로 지금 학과 연합 체육대회는 단과대학 자치기구나 아니면 학과 자치기구나 그리고 타대학 학생 교류 프로그램에서는 총동아리 연합회라는 자치기구가 있는데 이거를 총학생회 차원에서 직접적으로 주최를 하게 되면 월권이라는 지적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우려가 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질문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해서 그런데 한 번만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학과 연합 체육대회로만 말씀을 드리면 학과 연합 체육대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학과 학생회 그리고 단과대학 학생회가 주최를 보통 지금까지 해왔는데요. 총학생회 차원에서 이거를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게 되면
단과대학 자치기거나 아니면 학과 자치기구를 무시하는 월권 행위로도 비춰질 수 있을 것으로 우려가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네, 저희는 현재 단과대학 학생회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학과 연합체육대회를 나눈 것 자체가 현재는 나오고 싶은데도 못 나오고 이제 체육대회 자체가 너무 경쟁구도다 보니까 좀 체육대회라는 행사 자체가 모든 학생들이 다 같이 즐기고 놀 수 있는 그런 행사라고 생각을 하는데 항상 참여하는 과는 좀 소수고 또 이게 너무 경쟁구도라서 그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좀 단순하게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단과대학 학생회나 아니면 학과 학생회를 무시하는 그런 부분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추가 질문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윤슬선거운동본부 측에서는 동행선거운동본부 측에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전에 건물별로 프린터기를 추가 배치하는 것에 있어서 제가 질문을 했었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공약사항이 없다고 하셨는데 제가 분명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했던 질문 다시 질문드리자면 현재도 학교에는 되게 다양한 많은 프린터기가 배치되어 있고 현재까지 있는 프린터기조차도 잘 관리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이제 종이가 걸린 부분도 많이 있고 종이 용지가 없다고 하는 프린터기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되게 많은 프린터기가 잘 되지 않아서 그런 좀 어려움도 있었는데 여기서 추가로 배치한다면 각 프린터기당 예산이 약 300만 원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렌트를 할 경우에도 이 비용적으로 좀 많은 부담이 될 거라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비용 부담을 하실 건지 아니면 관리는 어떻게 하실 건지 그리고 만약에 만든다면 어느 건물에 위치를 할 것인지 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는 제가 오늘 다시 확인했는데 저희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측에 제출한 자료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고요. 저희 SNS나 어느 공약집에도 프린터기에 관련된 내용이 지금 없거든요. 그래서 혹시 확인을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측에서. 프린터기 관련해서 공약 없고 이 질문이 잘못되었다고. 혹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약 21시간 전에 올라온 동행 측 SNS 인스타그램 두 번째 게시물 저희 동행은 지키겠습니다라고 저희 동행은 지키겠습니다라고 나온 게시물에 보시면요 두 번째 페이지에 교내 건물별 프린터 추가 배치라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실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드 중에서 저희한테 이제 제시한 공약의 세나 중에서는 없었고 이번에 동행해서 이제 이번에 그 SNS 저희가 이제 공약 관련해서 추가로 수정하고 이런 기간을 이제 각 후보님들한테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그 동행 측에서는 프린터기 관련해서는 저희한테 공약이 이제 추가되었다고 말씀이 없었거든요. 근데 저희도 방금 SNS 확인해 본 결과 프린터기 관련해서 공약이 또 나와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직접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측에 저희가 공약사항을 제출하기 이전에 생각했던 공약이었는데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많아서 저희가 공약을 빼고 제출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 온라인 게시하는 과정에서 조금 이전 자료를 활용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던 것 같고요. 이 점은 굉장히 죄송하고요. 없어진 공약이고 저희가 바로 SNS는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추가 질문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동행선거운동본부 측에서는 윤슬선거운동본부 측에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여기 윤슬 선거운동본부 측 공약을 보면은 제휴업체 다양화 있고 그 밑에 이제 미용 문화 이런 점으로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뭐 생각하고 계신 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 좀 구체적으로 여쭙고 싶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총학 같은 경우, 현재 있는 총학생의 경우에는 알아보니 안과, 트루카, 메가박스, 토익, 과장 관련된 제휴 업체 총 5가지에서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총학생이 된다면 좀 미용 문화 패션으로 이제 확대를 할 계획인데 현재 이제 문화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현재 돌산에 있는 관광시설과 이미 제휴가 된 상태이고요. 그리고 좀 학생들이 좀 자주 이용하시는 게 사실상 좀 저녁에 친구들이랑 이제 다 같이 좀 놀고 다 같이 그런 자리가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현재 여서동에 있는 주점도 이미 얘기가 다 된 상태이고요. 그리고 또 학동 인근의 미용실을 제가 가는 미용실이 있었는데 그 미용실 사장님과 얘기해본 결과 그 미용실도 제휴 업체를 할 의향이 있다라고 명확하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총학생회가 된다면 저희가 그때부터 바로 시작을 할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추가 질문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윤슬 선거운동 본부 측에서는 동행 선거운동 본부 측에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네, 총학생회 홈페이지를 만들고 뭐 온라인 게시판 활성화라고 하셨는데요. 현재 제가 알기로는 광주 캠퍼스도 총학생회 홈페이지가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호심에 들어가 봤더니 아무것도 올라와 있지가 않은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여수 캠퍼스에서 총학생회 홈페이지가 만들어진다면 어떻게 운영을 하실 거고 주로 어떤 분야에서 이제 올릴 것인지 그리고 학생분들이랑 어떻게 온라인 측에서 이제 소통을 하실 건지 그 점에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지금 저도 홈페이지를 광주 캠퍼스 홈페이지 총학생 홈페이지를 존재한다는 점과 여수 캠퍼스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은 확실하고요. 광주 캠퍼스 홈페이지도 지금 잘 관리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저희가 만약에 홈페이지를 만들게 되면은 기본적인 뭐 총학생회 소개나 정책 공약들, 이행률 등을 보고하는 데 우선적으로 쓰이고요. 이후에 인근 주변 아르바이트 구인이나 내지 뭐 부동산 매매 같은 경우도 온라인화 시켜서 충분히 학생들한테 좋은 정보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개설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주변 알바나 구인구직 같은 경우에는 현재도 알바몬이나 알바 천국 같은 경우에서도 좀 다양하게 볼 수 있고요.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저도 부동산 처음에 계약했을 때 핸드폰 어플 통해서 이렇게 하고 했었는데 그 부분과 차별화된 점이 혹시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르바이트 관련해서는 지금 기존에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보면 전체 그냥 모든 사람들을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고요. 거기서 한 단계 필터링을 거쳐서 저희 학교의 학생들을 필요로 하는 구인이나 이런 걸 위주로 올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부동산 업체랑 제휴를 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서 지금 현재 있는 뭐 식빵 다방 같은 앱을 보면 이거는 계약을 직접적으로 체결을 하는 앱이 아니고 단지 그 집주인과 연결을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뛰어넘어서 그 부동산과 직접적으로 해서 부동산이 하는 방식의 거래를 온라인으로 바뀐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사전 공지를 통해 접수된 학우분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두 후보자 공통 질문입니다. 저희 여수 캠퍼스는 이원화 캠퍼스임에도 불구하고 분교로 인식되어 있습니다. 광주 캠퍼스와 여수 캠퍼스가 대학 코드가 다른 것이 주 원인으로 지목된다고 합니다. 대학 코드 단일화에 힘을 써주실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윤슬 선거운동 본부 측부터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캠퍼스가 이원화 캠퍼스임에도 분교로 인식되는 것 자체는 저희 측에서는 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지금은 드리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총학생회가 된다면 이제
이제 학우분들의 질문에 따라서 대학교도 단일화 최대한 힘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동행선거운동본부 측에서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실은 우리 캠퍼스가 이완 캠퍼스임에도 분교로 인식된다라는 점에서는 저도 굉장히 깊은 공감을 하고 있고 아쉬워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이것을 대학 코드를 통일하게 되면은 전산상에 분명히 오류가 발생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직접적으로 아직 얘기를 해보지 않았지만 이거는 전산적으로 구분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코드이기 때문에 이걸 단일화하는 데는 어렵다고 보고 이외에 이 인식을 바꿀 수 있는 다른 방안을 저희가 모색해서 찾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현장에서 질문하실 분 있으신가요? 네, 이상으로 2024학년도 전남대학교 여수 캠퍼스 총학생회 선거후보자 정책공청회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자리해주신 각 후보자분들, 학우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